삼성전자는 살짝 위, 하이닉스는 살짝 아래에 있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은 사실 저는 접근 가능하다 봐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신규 접근을 못한다, 접근 결정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아마 여기서 주가가 반토막이 더 나더라도 못 사실 분들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반기 때 어떤 강한 상승을 하면 기대하면 안 돼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하루마다 바뀌는 시장 흐름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갈피를 잡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점을 잘 잡을 수 있는 인사이트 잘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그레이스 블랙웰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AI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반도체 기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엔비디아의 독점력이라든지 이 마진율을 방어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HBM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치플레이션에 대한 원가 압박이라든지, 또 더 연결지어서 보면은 결국에 빅테크 기업들의 한계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논리가 뭐냐면 D램 가격이라든지 뭐 HBM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TSMC의 이 패키징, 그죠? 첨단 패키징 단가까지도 같이 올라가죠. 이런 치플레이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원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엔비디아도 어쨌든 간에 그 수익성,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를 본인들의 어떤 서버 이용료 가격까지도 같이 올려서 고객사들에게 이 비용을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한편으로 좀 커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월가의 기대치인 이 70%의 어쨌든 마진 이익률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서버 이용료를 올려가지고 고객사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용료 자체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 기업들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지연되거나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림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AI 산업 전반이 피크아웃 우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서버 이용료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 이 GPU 서버 이용료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27년도부터 출하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단가 인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이제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일부 구성에 대해서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만 이 베라루빈 그리고 이 블랙웰 서버에서 이용하는 이용료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것이지 전방위적으로 이 서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올리겠다, 이런 내용은 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한 어쨌든 이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이 되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자꾸 이런 센티먼트적인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막 기대를 하고 그걸 어쨌든 내러티브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센티멘트, 이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센티먼트를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피크아웃의 징후가 있다고 보시나요? 명확한 징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피크아웃이 된다, 메모리 수요가 둔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됐을 때 우리 눈에 그것들이 눈에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가격은 이미 다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그 질문을 주셨었던 내용이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서버 이용료 이 증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뭐냐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어쨌든 그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도 한번 보게 되면은 지출 감소가 명확하게 우리 눈에 가시화가 되진 않았죠. 2분기 때 컨퍼런스 콜 보면 빅테크 기업들 올렸습니다. 지출 더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냐를 보자는 거죠. 메타가 GPU에 남는 연상력을 임대 사업을 한다라든지, 그죠? 이것도 어쨌든 이 지출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어쨌든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중국산 메모리 지속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주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로비를 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구글도 나온 지게 되긴 했는데요. 터보컨트 논문 내놨었죠. 3월인가 4월에. 그죠? 그러면서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지속해서 지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나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지출 감소 우려, 시장의 이 우려가 정말 현실적인 우려인지 여부를 우리가 냉혹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피크아웃 신호가 없느냐? 선행적인 신호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잉여 현금 흐름, 빅테크 기업들의 이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 매출이 이번에 다 좋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12개월 동안의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6억 달러로 전환되는 등의 이 잉여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캐시플로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계속해서 이 지출을 늘려가고 확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시장의 현실적인 우려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지출을 바로 줄여야 되느냐?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재량적 설비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클라우드 용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장기 계약에 대한 그런 어떤 선행적 투자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둔. 그래서 지출 감소가 바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지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라든지 투자 수익성에 대한 감소는 지금 부분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지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현재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에 대한 어쨌든 지금 그 부족한 상황, 용량에 대한 부족, 그리고 대기 고객들의 대기 수요도 어느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내가 먼저 지출을 감소해버리게 되면은 경쟁사들에게 이 시장 점유율을 내놓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주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한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드라마틱한 지출 감소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적극적이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접근하기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한 20%를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맥시멈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20% 내에서도 삼전 하이닉스 비중을 가장 높게 줘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비중 내에서 설정한 비중 내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월까지 해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 오르는 동안에 포모 매수세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매물대에 들어온 포모 매수 때문에 못 이겨서 들어온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약한 손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본인들의 본전 단가 근처만 오면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때리는 어떤 하방 압력 물량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고 빠지고를 조금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맞고 빠질 때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자금들이 순환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랑은 조금 사뭇 다른 어떤 수급의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반도체 쪽에 대한 극단적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이게 순환매가 도는 그림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너무 집착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이 다변화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딱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 보면은 포워드 선행 PER 보게 되면은 5배 전후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살짝 위,
하이닉스는 살짝 아래에 있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은 사실 저는 접근 가능하다 봐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신규 접근을 못한다, 접근 결정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아마 여기서 주가가 반토막이 더 나더라도 못 사실 분들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반기 때 어떤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이, 낸드라든지 디램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 상승폭이 제한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다 비용 구조 문제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구조 문제. 캐시플로우가 저렇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계속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 고객지사들의 비용 구조를 무시한 상황에서 디램 가격, 낸드 가격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다소 완만하게 바뀔 수가 있고, 그럼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성장 각도도 어느 정도 다소 완만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이전보다, 상반기 때보다는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센티먼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급적인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매물들도 나올 게 많고요. 그래서 모멘텀이나 센티먼트는 조금 약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이 숫자라고 하는 펀더멘탈을 보게 됐었을 때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접근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